연사분들께서 워낙 그 내용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한번 리캡하고 서머리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드리븐, 순수한 데이터 드리븐의 리미테이션 뭐 워낙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뭐 그냥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10가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하지만 그 제너럴라이즈를 일반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프리터빌리티에 대한 성능들 저희 공학에서는 중요하니까 뭐 저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오늘 모인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언티픽 날리지를 어떻게 빅데이터 어널리시스에 인베디딩을 할 수 있고 레버징을 할 수 있을까가 제일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지금까지 오늘 다 배웠던 것 처음 다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비유적으로 좀 보면 저렇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데이터 포인트가 뭐 4개일 필요는 없지만 데이터 포인트가 있었을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면 뭐 도메인에 저 시스템이나 도메인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관심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가장 리즈너블한. 근데 우리가 만약 저 데이터 포인트가 뭐 우리 기계하니까 뭐 매스 스프링 또는 뭐 전기전자에서는 뭐 LC든 뭐가 됐든 회로든 저런 시스템에 뭐 이런 그림도 좋고 아니면 이게 대부분은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꼴로 다이나미스가 레프리젠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실레이팅을 한다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예측하는 거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아니면 많은 연구를 함에 있어서 너무 최근 그러니까 너무 딥러닝에 그 오리엔트 돼서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예측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잘했다고 하고 박수치고 끝난 경우가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큰 테마인 것 같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제 그 피직스를 그 인베디딩을 시키느냐 하는 건 사실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오늘 하루 종일 AI 부분, 피직스 부분을 컴바인하는 네트워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이야기할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피직스라는 단어도 날리지라고 할게요. 날리지가 우연찮게 피직스의 우연찮게 PD의 표현으로 되었고 그거를 딥러닝 네트워크에 집어넣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우리 그 PD 솔버랑도 좀 이렇게 계속 비교해 가면서 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요 예시는 우리가 알고 싶은 PD를 푸는데 핀을 쓴 거죠. 그리고 계속 그 말씀드렸지만 이걸 unsupervised learning 또는 self-supervised learning에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쓰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던 실험을 해서 나온 그 측정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의미하는 데이터는 안 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주어지면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PD 솔버랑 같은 역할을 하는 핀으로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전이죠. 그래서 제가 핀에 관한 것들 강습회를 좀 소개를 하면서 이제 그림은 보실 필요 없고 앞부분에 가장 솔리드 미케닉스 이제 교재해서 가장 유명한 예제 빔 해서 했더니 잘 되더라 이런 예시를 강습회에서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체역학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죠. 해서 CFD로 하면 이런 X축 속도, Y축 속도, 프레셔인데 핀으로 하니까 어떻게 정성적으로 잘 되더라. 이런 예시들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게 이런 플로우가 있는데 중간에 어떤 그 실린더가 있다고 치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풀 텐데 이게 스테디할 수도 있지만 트랜디언트한 경우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unsupervised learning이긴 하지만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써야 되니까 일단 2차원 문제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2차원 문제인데 시간축이 있으면 이렇게 많은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샘플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디멘전이 다 다르니까 당연히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스텝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 또
특이한 것이 이제 핀이 들어가면 그냥 그 네트워크에서 봤을 때는 로스 펑션에 계속 레귤러라이즈 텀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텀들이 늘어나면 멀티 텀이 되는 거고, 텀마다 얼마나 웨이트가 가는지 또 람다가 들어갈 거고, 그럼 그 람다도 결정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이슈들이 더 복잡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웨이트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제일 좋은 건 어댑티브겠죠. 그런 알고리즘들이 또 많이 나오면서 이런 경우에는 성능이 더 좋더라, 뭐 이런 연구들이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이런 문제에서 전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등가적으로, 이건 그냥 기존의 뭐 CFD나 뭐 CA에서 메시 짜는 거랑 마찬가지의 아이디어인데, 관심 있는 부분의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랜덤 샘플링을 더 많이 한다는 게 너무 당연히 내추럴하게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유니폼하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더 많이 뿌리면 당연히 그쪽에서 이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할 테니까 그쪽 부분에 뭐 스티프하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잘 고려하겠다 정도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도를 제가 작년에 강습회 내용에 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서 핀에 대한 장점이 뭘까? 뭐 그냥 기존의 CA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싱글 인스턴스로 PD 솔버를 푸는 데는 장점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를 계속 이제 여러분들 들으셨으니까, 그랬을 때 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뭘까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고민했던 키워드는 멀티 피직스입니다. 왜냐하면 P는 어차피 물리를 모르는 거고, 그 물리가 PD로 표현이 된다면 그냥 로스 펑션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유체 문제든 고체 문제든 멀티든 뭐 그냥 계속 추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는 복잡해지겠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멀티 피직스는 조금 곤란한데 얘는 뭐 그래서 이 멀티 피직스를 하는 게 조금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그냥 예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히트 트랜스퍼에서 보통 보면 뭐 이런 예시에 보면 구조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유동이 흐르겠죠. 그러면서 열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런 현상들은 뭐 건물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컴퓨터 내에서의 뭐 이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그 컨주게이트 히트 트랜스퍼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멀티 피직스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두 가지 데모 심플 토이 example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유체가 흐르고 여기는 열을 계속 힛소스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솔리드라서 유체가 흐르고 데워진 유체가 여기를 만나면 뭐 열 전달이 일어날 테고, 여기서는 전도가 일어나겠죠. 그런 복잡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예시. 또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어떤 뭐 솔리드가 있는 거고 뜨거운 열이 들어오고 여기를 만나서 전도가 일어나고 뭐 또 다른 유동이 이렇게 흘러가서 그 열이 이쪽으로 전달되고 뭐 이런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멀티 피직스를 다뤄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멀티 피직스가 핀의 장점이라고 하니까 그냥 나이브하게 또는 뭐 바닐라 핀을 해보면 뭐 많이 안 보셔도 되고, 이게 핀이고 이게 CFD 이걸 뭐 결과라고 보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잘 안 그냥 나이브하게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들이 뭘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 뭐 좀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복합적인 뭐 플루이드 다이내믹에서 히트 트랜스퍼가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또는 아까 뭐 계속 우리 얘기하는 스티프라는 단어들, 어떤 특정 면에서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면 스무딩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어프락시메이트 하는데 어렵다,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이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슈는 뭐 열이 이렇게 유체가 열을 받고 그 유체를 다음 솔리드에서 전달해주고, 물리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좀 이렇게 시퀀스가 있고 인터랙션하는 디렉션이 있는데 핀은 그걸 그냥 한 방에 푸니까 좀 우리 물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좀 깨름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을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 피지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면, 멀티 피직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서브로 각각의 피직스를 다룰 수 있는 걸로 디바이드를 해야겠다. 뭐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쪽 부분 유체를 다루는 서브 도메인이 있고 솔리드를 다루는 도메인으로 네트워크 2개를 하고, 이쪽 부분에 바운더리가 디파인이 안 되어 있는데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계산을 했을 텐데 당연히 다르겠죠. 다른데 우리는 그걸 컨스트레인트로
이렇게 두 개를 같도록 컨스트레인트를 또 로스 펑션에 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X핀이라든지 이런 도메인 디컴포지션도 를 사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물리적인 현상하고 좀 그걸 어디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는데 저희 학생이 이거를 트레이닝 그 네트워크가 아니라 트레이닝 스킴에 한번 써보자.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 네트워크가 나눠져 있으니까 유체 먼저 풀고 유체에 해당하는 웨이트만 풀고 나머지는 다 픽스 시켜놓고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래서 플루이드에 해당하는 뭐 컨벡션 풀고 이 부분만 풀어놓고 학습을 시퀀셜하게 계속 그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인터페이스 또 하고 뭐 다시 이제 그러면 여기 솔리드 부분에 대한 온도가 디파인이 될 테고 그럼 다시 이 솔리드에서 데워진 유체가 또 영향을 받을 테고 이렇게 시퀀셜하게 탁탁탁탁탁탁 근데 그 시퀀셜한 순서는 그냥 뭐 저희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 순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최종적으로 되는 건데 뭐 멀티 피직스의 트레이닝 스킴에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인베디딩을 시킨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비교를 좀 해보면 기존의 CFD인데 뭐 핀으로 했더니 뭐 잘 되더라 뭐 자세한 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예시도 보면은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치면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멀티 피직스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나이브 핀으로 써서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더라. 근데 좀 우리가 풀고 있는 그 시스템이나 문제의 물리적 현상들을 좀 고려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방법들을 적절히 쓰면 좀 개선되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말씀 결론드리고 이거는 정량적인 건데 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건데 이거 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쪽이 제가 제안한 방법이고 이쪽이 그냥 컨벤셔널한 뭐 엑스핀을 쓴 나이브한 방법인데 그 이터레이션 학습을 하면서 수렴돼 가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이쪽은 거의 이제 수렴이 됐는데 계속 지금 아직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그냥 또 러프한 느낌인데 이걸 의도한 건 아닌데 저희가 제안한 방법대로 하니까 컨버지도 훨씬 더 빠르더라. 근데 왜 그러냐 뭐 고민을 해봐야 될까 저희 어떻게 보면 수학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이게 그 수렴성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PD 문제를 핀으로 푸는 솔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존에 뭐 CA나 FEM, 뭐 CFD 하시는 커뮤니티 있고 지금 우리 핀 이야기 하고 있고 이게 뭐 이렇게 대체되나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 여기가 좀 아직까지도 많은 제약 드로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니까 뭐 트래디셔널 PD 솔버에 과연 핀이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말은 핀도 여전히 순수하게 언수퍼바이즈 러닝 또는 셀프 수퍼바이즈 러닝으로 가는 거에는 되는 문제도 있지만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CA 쪽 필드에서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으니 저는 이 데이터를 뭐라고 할까요? 뭐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도 좋고 아니면 뭐 CA에서 해석된 결과도 데이터로 보겠습니다. 핀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잘 버무릴 거냐가 오히려 좀 더 현실적이고 엔지니어링 방법 고민이 아닌가 싶어서 컨벤셔널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핀은 뭐 다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싱글 인스턴스예요. 그러니까 뭐 지오메트리가 바뀌거나 뭐 어떤 뭐 예를 들어 유체 문제에서 비스코시티가 바뀌거나 그럼 다 리셋이에요. 그냥 다시 하는 겁니다. 다 리셋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데이터에서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힌을 하지만 제너럴한 패턴을 배워서 학습된 모델은 학습하지 않고 계속 인프런스를 빠르게 하고 싶은 게 목적인데 P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싱글 인스턴스 그래서 파라미터가 바뀌면 다시 쓸 수 없다. 리트레인은 해야 된다. 뭐가 바뀌어도 그래서 제가 이거 볼 땐 이건 아닌데 뭐 많이 부족한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컴퓨테이션을 타임적으로도 그 장점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랬을 때
이제 핀을 기존의 PD 솔버의 뭐 솔루션이 됐던 그 방법론이 됐던 아이디어가 됐던 잘 인테그레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보면은 핀에다가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결과를 저희는 데이터라고 보고 이걸 잘 버무리는 방법들 이게 꼭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보면은 그 기존의 문제에서 파라미터가 바뀌던 지오메트리가 바뀌던 바운더리 이니셜 컨디션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untrained 된 컨디션이 바뀌었을 때 다시 싱글 인스턴스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폴레이션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거를. 예. 그리고 시간도 당연히 빨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목적성에서 좀 바라보면은 결국은 요걸 가지고 이제 요걸 가지고 핀을 보면 이 해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FEM이라는 것은 보면은 FEM의 데이터가 4개가 제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고 싶으냐면 저는 FEM을 이 핀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 여기에서는 데이터가 필요 없습니다. 콜로케이션 포인트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쓰는 거니까. 그러면 뭐 정답인 그라운드 트루스의 스파르스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니까 뭐 핀이 결과가 더 좋아야겠죠. 당연히. 그러면 핀은 뭐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 보면 Fast Inference Time에 의해서 서로게이트 또는 Reduce Order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면 둘 다 해피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에서 좀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고 가지고 온 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또 유체를 가지고 왔어요. 유체가 흐르고 중간에 실린더가 있어서 이쪽에 있는 유동의 흐름을 예측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뭐 별로 유체에서 뭐 티피컬한 문제죠. 근데 요게 요렇게만 생긴 게 아니라 타원일 수도 있고 또 타원이 요렇게만 생긴 게 아니라 뭐 비행기를 생각하면 앵글 오브 어택이 있을 수도 있고 물이 아니라 기름일 수도 있으니까 비스코시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러한 조합들은 무수히 많은데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딱 요 경우 그러니까 에스펙트 레이셔나 앵글 오브 어택이나 비스코시티 요 경우만 CFD를 돌렸어요. 스팔스하게 이거를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트레이닝 데이터 셋으로 취급하고 핀에다가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건 돌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생긴 데이터 포인트가 된 거죠. 거기에다가 뭐 요 네트워크는 일단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결과만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실시간성에 대한 그 패스트 인퍼런스 타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슬라이딩을 해서 앵글을 클릭을 하면 이 유동장이 어떻게 보여드리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면 유동장이 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클릭을 하면 이 값을 앵글 오브 어택을 읽고 그걸 가지고 학습된 네트워크에서 인퍼런스를 해서 나머지 유동장을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스펙트 레이셔는 이렇게 쭉 바뀌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스코시티도 클릭을 해서 바뀌면 유동장이 바뀌고 그래서 뭐 방법론은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뭐 CA라든지 해석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핀이랑 잘 버무려져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좀 그래도 틈새 시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패스트 인퍼런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트윈의 뭐 스마트 팩토리나 디지털 트윈 이야기를 많이 하고 거기에서 가장 바틀렉이 그 워디프 시나리오를 이렇게 빨리 해석을 못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좀 키 이네이블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이런 류가 뭐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하이퍼 핀이라는 그 구조가 있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 뭐 T가 있고 X가 있고 뭐 U를 예측하는 네트워크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 웨이트들이 학습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파라미터가 뭐 컨트롤러블한 파라미터가 뭐 람다가 있다고 칠게요. 그게 뭐 여기서 전으로 치면은 그냥 비스코시티라고 생각을 하면 비스코시티에서 또 다른 네트워크가 있고 이 네트워크에 예측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다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그래서 람다에 의해서 파라미터가 바뀌니까 이 유동장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는 저희가 고안한 건 아니고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딱 봐도 스케일빌리티에 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 저희 학생이 요런 오늘 디본에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가장 베이시스와 앞에 코에피션트 얘기를 많이 했고 홍일 교수님께서 베이시스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는 걸 쓰고 코에피션트를 예측하는 거에만 네트워크를 쓰자라는 아이디어를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요 아이디어에서 저희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요게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네트워크가 그냥 ANN으로 생각을 할게요. 여기를 베이시스를 학습하는 거로 저희는 바라봤어요. 베이시스로. 그러면 이 앞부분에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 선형 결합을 해야 될 텐데, 선형 결합은 요 끝단에서 하잖아요. 끝단에서. 요 웨이트들. 근데 요 웨이트를 기존의 베이시스는 학습을 해서 제너럴하게 고정인 거고, 뭐 비스코시티가 바뀌면 비선형적으로 했을 때 요 웨이트 값이 바뀌지 않을까. 이 네트워크의 전체의 파라미터가 바뀌는 게 아니라 라고 저희는 아이디어를 디보넷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이걸 뭐 베이시스로 보니까 여기 웨이트는 그대로고 파라미터가 바뀌면 얘만 바뀌니까 네트워크가 훨씬 더 가벼워졌죠. 그래서 해보면 뭐 버거스 이퀘이션에서도 뭐 이렇게 해서 보이고, 나비스톡스 이퀘이션에서 아까 보였던 예제도 비슷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이라서 우리 인공지능 얘기부터 좀 먼저 하고 싶은데, 전통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 뭐 베이직 배우고 C 배우고 뭐 매틀랩도 마찬가지고 하면 뭐 데이터 인풋으로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규칙들을 뭐 if 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위치 문 하고 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그걸 내부적으로 이거를 사람 프로그램에가 쭉 해서 정답을 뱉어내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이 딱 나오면서 여기 정답이랑 규칙이 바뀌었죠. 그래서 뭐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레이블들을 해서 많이 데이터를 보여주면 인공지능이 쿵짝쿵짝해서 거기에서 해당하는 뭐 규칙들, 패턴들을 뱉어내는 거죠. 저는 핀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규칙이 모르는 규칙도 있고 아는 규칙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아까 뭐 유체에서 뭐 유체의 거분이 이퀘이션이라든지 그렇게 봤을 때 굳이 여기서 예를 들면 규칙 중에 아는 규칙도 있는데 애써 모른 척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를 스플릿해서 알고 있는 규칙은 여기로 놓고 모르는 규칙만 찾게 이 네트워크를 조금 더 가볍게 부담을 덜어주자가 어떻게 보면 핀의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알고 있는 규칙을 오늘 하루 종일 결국은 PD 얘기만 했어요. 우리는 거버닝 이퀘이션을.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난리지라는 거가 모든 게 다 뭐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좀 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이제 트랜지션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우리 동력학에서 아니면 제어에서 이런 더블 펜듈럼 이렇게 문제 막 풀잖아요. 그러면 뭐 이쪽으로 오면 그냥 순수하게 데이터를 할 거고, 여기는 어떤 아이디어였냐면, 저도 이 문제를 딱 보면서 여기에 분명히 이제 미분방정식이나 어떤 뭐 F는 MA 아니면 뭐 이런 에너지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저자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마찰이 있다면 에너지가 T 있고 T 플러스 1이 있으면 에너지는 줄어들죠. 마찰이 있으니까. 이 지식만 집어준 겁니다. 미분방정식을 집어준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지식인데 예로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예로 하면 결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 난리지라는 거가 너무 큰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예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것도 모르고 학습을 하는 상황인 거고, 이것도 데이터에서 배워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이거를 집어넣어 줌으로써 최소한 요만큼을 배워야 될 데이터 아니면 수고가 줄어드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게 뭐를 예측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세일즈 이런 걸 예측하는 거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적인 문제인 건데, 뭐 예측을 하는 건데 그냥 데이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거 있죠. 가격이 올라가면 세일즈가 뭐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원리 같은 이걸 집어주는 거죠. 이거 알려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같은 양의 데이터라면 예측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요지는 뭐 어떻게 보면 계속 하루 종일 미분방정식 얘기만 하다가 요지는 그게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형태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시로 병원의 뭐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뭐
뭐 이게 뭐 기계공학이랑 관련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가 여기서도 쓴 게 뭐냐 하면, 이건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식이긴 한데 의사 선생님하고 디스커션 해야겠죠? 혈압이 높으면 뭐 또 순환기에 디지즈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정보만 있어도 이 정보를 이제 이렇게 넣어주겠죠. 이런 난리지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성능이 향상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자세하게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논리학 있잖아요. 논리학. 뭐가 어떠면 뭐 이렇게 뭐 명제 뭐 이런 이렇게 논리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우리의 논리라든지 규칙 또는 룰들을 표현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다 뭐 AND, OR 곱하기 뭐 미니멈 맥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네트워크의 로스 펑션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꼭 미분방정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들도 이러한 형태로 로스텀의 레귤러라이즈 형태로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들어가면 이것도 여기서 저희가 제목에 보면 물리지식 기반 인공지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좀 오해를 하는 게 꼭 PD만이 어떤 지식의 형태, 저는 어떻게 보면 사전 지식 기반 인공지능인 거죠. 근데 사전 지식은 여기에서 어떤 규칙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뭐 룰 인폼드 AI가 되든 뭐 사전 뭐 프라이어 날리지 인폼드 AI가 되든 조금 더 우리가 그 사고의 폭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하면 뭐 이거 오늘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뭐 스몰 또는 썸인 거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가 피직스만을 고려하는 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스몰 데이터셋에서 통계적으로 인공지능적으로도 더 스퀴즈하게 또 그쪽 커뮤니티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고, 저희는 뭐 우리가 대부분 다 피지컬한 세상의 시스템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좀 자연스럽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좀 한번 뭐 이거 당연한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거나 주어진 문제에서 했을 때 한번 요걸 꼭 생각해서 순수하게 데이터 드리븐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규칙과 룰과 지식이 뭘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인테그레이트 시킬 수 있을까? 그게 다음인 거고, 그러면 그게 잘 맞아지면 결과는 무조건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